네, 좀 기다리셨죠? 개별 종목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361-8200번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또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나님께서요, 빅텍을 신청을 해주셨죠? 4,1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너무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는 수익을 내고 있어도 늘 고민이 됩니다. 10% 중반의 수익 현재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호섭 PB님이 이 종목은 봐주세요. 네, 우선 빅텍 그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격이죠. 이렇게 오늘 나왔던 건데, 북한에서 이제 해안포로 포격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징적이라고 하면요, 빅텍이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 외에 그 방산 관련주로 부르는 휴니드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3%대, 1%대 상승, 그리고 오히려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양상들도 보였었거든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국내에서 방산주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빅텍이 대장이라는 거고요. 대장주가 항상 주가가 변동하는 데 있어서 주가 변동이 제일 적게 떨어지고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그 테마가 살아있다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빅텍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가격대에 오늘 고가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에서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오늘 좀 쏟아져 나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으면 여기 이 매물대를 뚫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내일이 아니라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수가가 4,1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00원이면은 오늘 하신 게 아닐 것 같네요. 보니까 오늘 사신 게 아니고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견뎌볼 만한 좀 수치가 될 거라서 조금 더 홀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두 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5,1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여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5,800원에 매도, 5,600원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매물이 5,60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빅텍,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수급이 쏠리고 가격이 움직이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좀 대응하셔서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데 더 큰 수익 노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종목은 5,000원 선 위에서 목표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17% 정도 수익권인데 5,100원이 1차, 2차로는 5,600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격 구간대 잡아드렸으니까요. 미리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단계도 큰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나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페가수스님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 페가수스님이 올려주신 캠트로닉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25,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5%입니다. 더 사서 끌고 가는 게 어떨지, 그리고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이 캠트로닉스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이재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이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소재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극자에선 EUV용 EUV를 만들 때 저 EUV 공정에서, 노광 공정에서 저 포토레지스트가 또 동진 세미캠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데 거기서 핵심 그 용제가 있어요. 요게 PGMA라는 건데, 요 초고순도 99.999%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전부 다 거의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국산화를 성공했다고 벌써 작년에 한 2월 달 정도의 뉴스에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온 뉴스가 요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는
뭐 상업 생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된다라면 이 EUV 공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지금 미세 공정들 쪽도 이 반도체를 미세 공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 HBM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 공정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캠트로닉스의 실적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리고 뭐 이쪽이 삼성 쪽에서 무선 충전 사업부 뭐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2019년도에 인수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무선 충전 쪽으로 그런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전고점에 조금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극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고점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돌파되리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추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서 여기 고점을 조금 낮추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좀 추가 매수가는 좀 짜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한 2만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 1,100원 정도네요. 한 22,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온다라면 전저점하고 또 그 자리가 맞닥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2,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은 뭐 이거 돌파를 28,900원 6월 달에 기록한 가격이죠. 이거를 돌파를 한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항선은 3만 원 근처입니다. 자, 22,5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고요.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중장기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페가수스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가격을 22,500원 정도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가 그러면 24,000원가량으로 맞춰지죠. 목표 주가는 시간 여유만 좀 있으시다면 3만 원 선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재필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이 종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가수스님, 안나님 저희 진단해드린 두 분 모두 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은 포트폴리오 진단할 때 잘 봐주신 고조사토루님의 종목 알체라 알아보겠습니다. 알체라를 13,000원에 사셨어요. 지금 몇 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15% 비중이고요.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나오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체라. 이 종목을 포함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했었는데요. 과연 원금 회복 혹은 어떻게 하면은 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이호석 PB님이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알체라 이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만큼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또 대주주라서 최대 주주라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좀 많았었죠. 오늘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만들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AI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 9%대 정도 상승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오늘 상승한 것들이 해도 이제 8,800원 정도고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의 주신 이제 매수하셨던 매수 가격이 13,000원 정도니까 지금보다도 대략 40% 정도는 더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은 15%시잖아요.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앞에 지난 9월 달에 급락했을 때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도 막 10,000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주식에 대해서요, 10,000원에서 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서 8,000원대에서 재매수하실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00원의 매도, 절반 매도, 8,000원에서 재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주식의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가 점점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자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께서 지금 당장 되게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아서 손절을 최대한 어떻게 좀 줄여서 할까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대략 10,000원 정도에 정리하시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막상 10,000원이 되면은 손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13,000원까지 도달 못할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보는 것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점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좀 스킬이 있으시다 하시면은요, 가격을 잡아드리는 게 10,000원에 팔았다가 8,000원에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힘드시다, 차라리 시간 투자가 낫다 하시면은 일단 원금 정도 수준까지 좀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요즘 들어서는 근래에 좀 매수하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 틈새에서 장기 투자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장지연 님이 현대차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 참 답답합니다. 알만한 종목이어서 장기 투자를 했는데 전혀 수익은커녕 손실 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죠. 24만 6,5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다행입니다. 8%예요. 3년 전에 사셨대요. 그랬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아직 20만 원을 확실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봐주세요. 참, 이 현대차를 보게 되면 조금 답답하죠. 그때 이게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자,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28만 9천 원이었었네요. 이때보다 이익 규모가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실적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거를 전혀 반영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올해 작년 실적이 15조 정도, 영업이익 기준 15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40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주가니까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싼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현대차나 이런 쪽들, 현대차 쪽에 대해서 실적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도 간혹 나오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미국의 그 로봇 덤블링하는 로봇 있습니다. 그 로봇 개도 있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공장 새로 짓는 쪽이요. 이런 쪽에는 사람을 거의 안 씁니다. 사람을 거의 안 쓰고 그 로봇이 다 이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공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 쪽들도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새로 짓는 쪽들, 있는 사람을 자르진 못하겠지만요. 새로 공장 짓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정을 무인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전기차 쪽 이런 쪽들은 빼고 원가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원가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에 그냥 큰 변화 없이 큰 외풍 없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지금 오늘 종가 18만 7천 원 정도인데요. 추가 매수하는데 그렇게 무리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원대 정도 되니까요.
월요일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 21만 원대 정도? 그 정도가 평균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21만 원대 정도는 올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8%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 8%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뭐 있는 것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뭐 21만 원대 정도, 그 정도 평균 단가가 나올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것들, 요런 기술적으로 봐도 한 23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이거는 작년 고점은 뚫는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뭐 한, 20%,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뭐 그동안 배당도 좀 받으셨을 거고요. 향후에도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추가 매수 하셔갖고, 평균 단가 낮추셔서 23만 원대, 뭐, 그 정도, 그 23만 원 위쪽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지연님 보고 계시면은 마냥 묻어두고 그냥 놔두면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션 플랜을 세워드린 건데요. 비중이 다행히도 낮으시니까 딱 그만큼만 이 현재 오늘 종가 부근에서 사시면서 이 평균 매수 단가 21만 원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는 한 23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연내에 여유 있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이제 연초되는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내가 이 종목 하나는 좀 잘 마무리해야지, 수익 꼭 내야지, 이렇게 다부진 이 목표를 정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이렇게 솔루션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대차 하니까 최근에 또 신고가 되면서 잘 가는 기아차도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게시판에도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2차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화학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이 종목 알아볼게요. 코스모화학도 저희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2,000원에 사가지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코스모화학은 어떻게 할까요? 이호석 PB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코스모화학 고민도 많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폐배터리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폐배터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앞에 그 만들어진 배터리들의 사용 연한이 끝나고 재활용이 필요한 시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보급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될 거고요. 보급률 못지않게 그것을 넘어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수급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이 대표적이겠죠.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상승한 이후에 조금 더 그 다음 차례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관심의 목록, 관심의 순위라고 하면은 코스모화학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도 이제 뭐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52,000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다행히도 52,000원 정도 가격이면요. 코스모화학에 가장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보다는 아래쪽에 가격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본전에 매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매물대가 안이 아니라 매물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터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중에서 고비의 순간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4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다 보면은 44,000원에서 또 매물이 좀 지지선이 좀 탄탄한 저항선이 탄탄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4,000원, 그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52,000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 화학까지 봐드렸습니다. 일단은 원금 회복을 바라되 그 사이에 허들이 44,000원에서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진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지금 조금 저희 방송 말미에 올라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봐드릴게요. 수고해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별 종목 모두 다 봐드립니다. 미리미리 접수해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이 두 분의 꼼꼼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22128-3388번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또 오늘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종목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죠. 미스터 진단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에 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다시 추워진대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